실행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쉐어하우스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는지 확인해보자. 예상 수익률 계산. 수익률은 수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나온 수치다. 보통 상업용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를 쉐어하우스용으로 바꿔 편집해보았다. 만약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에 3룸 빌라를 얻어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 쉐어하우스 렌트비는 1인실 2개를 45만 원, 2인실 1개를 35만 원씩 2명으로 하였다. 렌트비에 대한 보증금은 임의로 2달치 정도의 렌트비로 설정했는데 참고로만 적어놓았고 수식에는 관여되지 않는다. 1번은 내가 임대한 빌라의 월세 12를 곱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나타낸 것이고 비용으로 들어간다. 2번은 쉐어하우스를 수리하거나 집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역시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밖에도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을 대출로 받아 충당했을 경우에는 대출 이자도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즉, 순이익인 3번에 12를 곱한 값을 1번, 2번, 1년 대출 이자를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이 수익률이다. 위 조건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수익률은 61% 정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2년째에도 수익률은 61%일까? 그렇지 않다. 초기 비용인 2번, 이 2년차 때는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더 높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쉽게 생각을 해보자. 2년을 운영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나는 걸까? 2년을 운영했을 경우 1,425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결과가 나온다. 만약 자신이 수익을 더 높이고 싶다면 다음 3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비용에 해당되는 매달 지출되는 월세를 줄인다. 둘째, 비용에 해당되는 수리 비용과 집기 비용을 줄인다. 셋째, 운영 연차를 늘려야 수익이 극대화되므로 월세를 3년이나 4년으로 계약한다. 쉽게 말해 좀 더 저렴하면서 상태가 괜찮은 주택을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실행 단계. 매물 방문 조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들 중에는 사진이 나온 매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매물이 훨씬 더 많다. 심지어 사진에 나온 것과 전혀 딴판인 매물도 있으므로 방문 조사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사장을 대동하여 조사를 할 때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치 않을 것이다. 또한 계획 없이 방문했다가는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고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아 난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머릿속에 체크리스트를 탑재하여 중요한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방문 조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짚어보자. 첫째, 세탁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 만약 세탁실이 작은 방 베란다에만 있다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것이므로 쉐어하우스에 적합하지 않다. 세탁실은 공용 공간인 거실 베란다 또는 거실과 연결되는 베란다에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차선책으로는 욕실 안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 신발장, 욕실 집기, 싱크대, 도배와 장판의 상태를 살펴본다. 방금 열거한 4가지 부위는 각각 현관, 욕실, 주방, 방 공간을 대표하는 요소이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태가 너무 안 좋을 경우는 눈여겨봐두고 수리 비용을 계산할 때 참고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앞장에서 언급했던 수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필자는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맥시멈을 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공사가 필요한 매물은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일반적인 3룸 빌라 기준으로 중요 부위마다 필요한 예산 견적을 설정하였다. 만약 본인이 살펴본 매물이 신발장, 싱크대, 욕실, 도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공사가 필요하다면 480만원에서 570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필자는 쉐어하우스 후보군에서 제외를 시킬 것이다. 공사가 불가능하여 제외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다. 사람마다 500만원이라는 비용의 기준이 더 상향되기도 한다. 어떤 분은 800만원 이상을 쉐어하우스 공사에 투자하기도 한다. 셋째, 각 방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보통 방 3개 중 한 군데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 많다. 그래도 2인실이 될 큰 방만큼은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 것이 좋으므로 눈여겨봐둔다. 에어컨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이라면 거실 공간에라도 놓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넷째, 혹시 주인이 한 건물에 함께 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부분 주인이 제일 위층에 사는 경우가 많다.
여러 명이 함께 사는 만큼 주인과 마주치기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불편한 것이 사실이므로 한번 확인해 본다. 부동산 사장과 함께 매물을 둘러보고 왔다면 부동산으로 돌아와 혹시 3, 4명이 함께 방을 쓸 예정인데 가능한지 여쭤봐야 한다. 가끔 주인이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배장판 정도는 주인분께서 수리를 해줄 수 있는지 협상의 묘를 발휘해 보는 것이 좋다. 마음씨가 좋은 주인분은 싱크대나 욕실을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한다. 어차피 주인분 본인의 집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므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설득해본다. 매물조사 단계가 가장 시간 투자가 많이 되고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단계다.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면서 후보군 매물을 하나씩 반복해 나가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결정한다.